네, 주식시마론 오늘 목요일의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속 타는 채권시장, 돈맥경화, 경제 전반 번지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일명 위기라는 것들이 결국에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거나 돈맥경화가 생길 때, 돈이 통하지 않을 때,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럴 때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채권 시장이 또 한 차례 큰 파고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후속 타자로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보험업계 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나비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비 효과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레고랜드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된 게 정말 이제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고랜드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워낙에 좀 좋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은 자국주의 위주의 이제 정책을 좀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적으로 또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또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부동산 시장은 요새 침체다, 불황이다 말이 많은데 사실 또 이제 시작이다라는 또 관건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대내외적인 시장의 환경들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시장에 사실 자금의 어떤 이 경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레고랜드 사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레고랜드 사태가 어떻게 조금 일어났냐라고 이제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올해 7월에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가 이제 새롭게 좀 부임을 했죠.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서 빌렸던 돈을 강원도가 갚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채무 불이행 불안감이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퍼진 이슈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 레고랜드가 되게 큰 사업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이제 되게 좀 큰 그냥 테마파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테마파크가 채권 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좀 크게 퍼져 나갈 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고랜드를 설립을 할 때 배경을 보게 되면 춘천시는 사실 이제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춘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휴가 나가면 막상 이제 갈 만한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항상 본가에 많이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천에는 랜드마크가 항상 이제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랜드마크를 레고랜드를 세워서 새롭게 또 관광 사업을 한번 살려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2010년대 초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강원도가 이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이죠.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줄여서 이제 GJC라고 하거든요. 네. 이 GJC가 발행한 2,050억 규모의 채권이 지금 현재 이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당시를 이제 다시 보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고 건설이고 이 어느 정도 뭐 시행을 할 때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부동산을 살 때 혹은 이제 땅을 살 때 현금을 100%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은행에 어느 정도 좀 자금을 융통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레고랜드 건설 때에도 이러한 이제 자금의 융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50억 규모의 이 ABCP를 GJC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섰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이제 레고랜드가 수익이 잘 발생을 했다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실 레고랜드가 정말 이제 구설수가 많았어요. 이제 완공되기까지. 이제 네. 뭐 불공정 계약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적지가 또 중간에 발굴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소송도 한번 이제 시행사가 바뀌면서 이제 소송도 걸린 적이 있었어요. 대규모 소송이. 그러면서 구설수가 정말 많았고 진행하는 와중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 레고랜드가 계속적으로 또 이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GJC가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레고랜드는 미래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자금의 융통폭도 작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GJC의 채권도 강원도만큼의 신용도를 갖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금이 들어온 융통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에 이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융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해 7월에 이 김진태 도지사가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면서 레고랜드가 지금 이제 빚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성은 그렇게 좀 커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 강원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명목하에 돈이 없다, 갚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GJC에 대해서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상환해야 될 금액의 대부분을 이제 주식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업 회생하는 주식의 값어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거의 이제 거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소액 부분을 이제 현금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갚게 하는 그런 이제 기업 회생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 레고랜드의 신용도에 매우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이어지면서 채권 발행에 대해서 이 한국 시장, 채권 시장에 굉장히 또 악영향이 연쇄적으로 끼치게 된 그런 이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채권이 이제 일종의 차용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꾸준하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채권은 아무나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발행 자격을 갖춘 기관을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발행 기관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로 이제 나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GJC에서 발행한 이 ABCP의 이 보증한 곳이 바로 강원도잖아요. 때문에 강원도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JC가 발행한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 지방채의 성격을 갖게 된 거고, 그러면은 회사채보다 더 높은 그런 이제 등급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지방채의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채, 다음에 지방채, 다음에 회사채 순으로 이제 신용도가 나뉘게 되는데, 국채나 지방채의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채의 신용도도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자가 아무리 낮더라도 지금 현재 아무리 높더라도 이제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신용도 자체가 낮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사태가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기업들이 오롯이 이제 현금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좀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자금 융통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자금을 계속해서 융통을 하고 순환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이 지금 계속 자금줄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진 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로 가깝게 타격이 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건설사, 그 다음에 증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PF 사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물론 이제 둔촌주공 PF 사태는 워낙에 또 기존에 시공 중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악화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채권 시장의 사태가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 10곳도 이 레고랜드 ABCP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증권사들도 이 PF를 기초로 해서 이제 파생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채권 시장에 돈줄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의 가치가 지금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타격이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지금 생각보다도 많이 커졌잖아요. 2,050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50조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내년 1월 말까지는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연체 이자 발생하기 전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은 아쉬운 게 지금 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이런 사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나.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 채권 시장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레고랜드발 사태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돈맥경화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임자가 보증 채무를 해주기로 했던 그 부분을 보증하지 않겠다고 말을 번복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 특히 이 지자체에서 보증하겠다고 했던 어찌 보면 회사채인데, 회사채 맞죠? ABCP라고 이제 그냥 들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ABCP라는 채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뢰를 어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또 말은 또 번복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 1월 말까지 상환 의사를 밝히기는 했는데 이 50조 원 플러스의 채권 안정 펀드가 과연 충분할지에 대해서 아직 의문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여파로 아까 건설금융사 얘기를 해주셨지만 4대 금융지주가 그래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위험이 3배 가까이 이 레고 사태 이후로 급증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흥국생명 쪽에서도 또 콜옵션 미행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채권인가요? 일단은 이제 레고랜드에 이어서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만 해도 상당히 이제 이 채권들의 신용도를 많이 이제 떨어뜨리고, 사실 우리 주식 시장이 일전에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터지고 나서 역대급 이제 부양책이 좀 펼쳐졌잖아요. 그러면서 상승의 가장 동력이었던 부분은 역시나 유동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로 해도 사실상 이제 유동성이 막히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이 흥국생명 사태가 또 터지게 된 거죠. 레고랜드 사태에 의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시장이 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2,050억이라는 그런 이제 자금에서 이제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을 위한 그런 이제 자금으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사태가 다시 한번 이제 채권 시장에 불을 좀 질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기가 없거나 혹은 이제 30년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이제 채권처럼 해마다 이자 배당금을 지급을 받는 그런 이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금융사들이 어찌됐든 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이 발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이 흥국생명이 이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한 겁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놓으시고, 이제 이 콜옵션이란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기일이나 혹은 이제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이전에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조기 상환하거나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이제 30년 만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5년째 갚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정해진 사실처럼 이제 여겨졌던 그런 이제 관례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흥국생명이 2017년 11월에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환율로 5천억이 넘는 돈을 빌렸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발행일로부터 5년 뒤가 2022년 11월 9일입니다. 바로 이제 어제죠. 콜옵션을 이제 행사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또 2009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해외 쪽에서 이러한 이 신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때문에 흥국생명이 콜옵션에 대해서 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뭐 아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요 99.99999%로 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완전히 관례다라고 이제 여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연히 이 흥국생명도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을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요, 스텝업 조항이 있습니다. 스텝업 조항이 무엇이냐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 콜옵션 스텝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기 상환하겠지, 콜옵션을 행사하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흥국생명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다 보니까 채권자들의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이 흥국생명의 이 채권을 계속해서 좀 투매를 했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고 약 3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융사들의 채권 발행에 따른 신용도가 대폭 하락을 한 거죠. 흥국생명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금융사들이 채권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용도가 문제가 되고 채권 발행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금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흥국생명 측에서는 조기 상환하는 것보다 스텝업 조항을 통해서 금리를 이자로 올리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연장할 경우에 지금 현재 금리가 4.475%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스텝업 조항을 통해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6%대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10%가 넘는 금리가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연장을 하는 게 흥국생명 쪽에서는 당연히 또 이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RBC 문제. 이제 보험사에서는요.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이 지급 여력 비율 RBC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고 기준치가 150%예요. 그런데 흥국생명이 6월에 기준 공고치 150%를 좀 겨우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채로 분류가 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가 되면 RBC 비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6월 달에 맞춰놓은 RBC 비율은 이 신종 자본증권의 힘이 어느 정도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 RBC 비율이 또 기준에 미달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흥국생명은 약간의 의심을 받게 되겠죠.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2009년에 우리은행이 콜옵션을 한번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환율이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당시였으니까, 이제 직후였으니까, 그때도 환율이 1,500원에 육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은행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 포기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좀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일제히 우리은행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다. 이제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그때도 번복을 했습니다. 부라부라 이제 콜옵션을 행사했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사태가 다시 한번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또 퍼지고 있는 거죠. 벌써 이제 하나생명은 직격탄을 바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액면가가 $100 수준이었던 하나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가격이 이제 흥국생명 사태 이후에 30%가 넘게 빠졌죠. $70 수준으로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이 시선을 좀 보자면 레고랜드 사태, 그 다음에 흥국생명 사태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 흥국생명 사태는요, 한국 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레고랜드 사태는 국내 내적인 부분의 채권에 대해서 신뢰도를 대폭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자금이 아예 막히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채권 시장의 자금은 또 증시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연결 통로가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시도 약간의 불안감은 분명하게 좀 차오르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들, 그 다음에 금융당국의 어떤 이 지원책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채권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금이 급하신 기업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해진 자금들이 생길 텐데 이런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정말 초단기 채권만 조달될 정도로 굉장히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 내에서도 공매도 같은 대차 거래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역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장 안정화 대책은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에서 또 추가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예,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ABCP, 아까 얘기했던 레고랜드 그 채권이죠. ABCP 매입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불안한 쪽에 있으면 확대를 추진한다, 매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국내 자금시장 냉각됐죠. 저는 이제 뭐 냉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냉각을 풀기 위한 이런 이제 계속해서 정책들이다라고 봐야겠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냉각된 자금시장 중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우신 부분은 어떤 점이신지? 이제 지금 현재 냉각된 자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이 회사채가 계속적으로 이제 만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만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기업들이 차환을 해야 되는데 차환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연속적인 또 부도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흥국생명도 이제 번복을 했죠. 다시 한번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미 시장 내 불안감은 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급락을 했는데 약간 이제 뒷북치기가 아닌가, 약간은 이미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 사태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레고랜드 사태도 어찌됐든 번복을 한 만큼 지급 여력은 충분했고, 흥국생명도 기업의 실리를 택하는 그런 이제 사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을 번복한 만큼 지급 여력은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국생명도 이제 사태를 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콜옵션을 또 행사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이 안정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신뢰도라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각 기업들의 이러한 자금 경색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에서도 좀 자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정도로 조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들 많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 올해도 회사채 이제 만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내년에 만기가 되는 이 회사채의 어떤 규모들을 보게 되면 이제 6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회사채가 약간의 계속적으로 좀 자금이 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연계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회사채를 또 발행을 한 그런 이제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4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또 부도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4대 금융지주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다, 이제 실적 잔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현재 상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개인들의 부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늘어났잖아요.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레고랜드발, 흥국생명발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회사채 만기들을 각 이제 기업들이 좀 버텨낼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신용도가 높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이 발행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투자기도 상대적으로 이 미달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흥국생명에서 콜옵션을 최종적으로는 행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일단 좀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최근에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CDS 프리미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네.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이제 불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그다음에 국가가 부도가 날 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A라는 상품에 대해서 부도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부도가 나게 되면 내가 이제 투자한 돈 대신 줄 테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줘라라고 이제 하는 게 CDS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때 이 원금 보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이 이자를 내는 그런 이제 관점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국가 부도의 위험성이 커지는 이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한국 CDS 프리미엄은 6년 내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최근에 10월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수치를 보게 되면 약 0.7에서 0.75bp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일전에 가장 높았던 수치가 이제 금융위기 당시였는데, 미국이나 혹은 이제 뭐 서유럽, 뭐 일본, 호주, 이런 이제 선진국들의 CDS 프리미엄이 100bp 이하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역시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금융주주에 대해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도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각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금리 상승이 이제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각 기업들에서 조금씩 문제가 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나라까지 퍼지게 되고 개인들까지 퍼지게 되는 연쇄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CDS 프리미엄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의 문제가 안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CDS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장기적으로 조금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채권시장발 불안감과 유동성 위기 가능성들을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있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 각 기업들이 해결을 하기에는 사실 무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관리가 필요하죠. 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개입이 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이제 50조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서 기업들의 자금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중소형 증권사에도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또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ABCP, PF ABCP 매입을 진행을 합니다. 각 기업들의 이제 채권들의 매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 이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5대 금융지주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좀 잔치가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만기가 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서 또 자금이 잘 유통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또 금융사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5대 금융지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95조 정도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유동성 이제 지원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었고 그러면서 자금 시장의 안정성을 좀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 국채에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국채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편입을 노린다라든지, 이제 외환이 시장에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계속적으로 레고랜드발, 그 다음에 흥국생명발 사태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건설사들 벌써 이제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롯데건설도 부도 찌라시가 한번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계속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대처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채는 계속적으로 좀 만기가 되면서 각 기업들이 유동성이 좀 막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순식간에 또 이 줄도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각 금융사의 개인들까지 연쇄 효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각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당국에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지원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남 2구역 그 재개발 7,900억 원 규모라더라고요. 여기에 수주전에 참여했다가 대우건설로부터 엄청난 문매를 받았습니다. 뭐 자금 조달도 안 되면서 뭐 채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대우건설이 그 수주를 가져갔네요.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한국은행도 또 미국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긴축 정책의 완급 조절 가능성 있을까요? 참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4%대 금리로 진입을 했는데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또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시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다 보니까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 달 24일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 스텝이냐, 결과적으로 베이비 스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외환 보유 상태는 우리나라가 좀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러한 외환 쪽보다는 채권 시장의 위험도가 현재 상태에서는 훨씬 더 크다.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빅 스텝을 단행을 했다가는 각 기업들과 개인들의 상환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금융 위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금리 차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또 베이비 스텝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현재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찌됐든 이 금통위에 따라서 시장의 또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뉠 것이다라고 네. 뭐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향후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채권시장발 동맥경화 우려감. 앞으로의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동맥경화 새로운 이제 키워드인데 이 사태는 당장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신용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용도는 다시 한번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와 금융당국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차근차근히 잘 대처를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찌됐든 투자자잖아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역시나 이 동맥 경화 상태와는 조금은 이제 무관할 만한 그런 업종을 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 뭐 그다음에 현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현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거나 혹은 이제 우려감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여겨집니다. 결국에 이제 이번에 금통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레고랜드 그다음에 흥국생명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12월까지 단기적인 시장은 약간은 불안한 그런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는 약간은 무관한 어느 정도 이 좀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좀 단독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과 종목을 픽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주식 양도세 이슈도 아직 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저희가 또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여야 대립이 굉장히 큰 사안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이런 세금, 금리 또 유동성의 문제들 잘 체크해야 될 시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죠. 위기만은 막아야겠죠. 그러려면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의 그 정부 당국의 판단도 중요하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